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누렇게 뜬다.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요, 겉으로 전혀 티 안 나는데 간에 지방이 쌓여가는 무증상 지방간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왜 간은 아프단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지방간이 왜 위험한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40대 김민수 씨,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맥주 한 캔 정도. 하지만 작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인다는 의사소견. 민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난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진 거지? 검사 후 병원 상담을 받아보면서 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은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 한 잔, 점심은 사내식당이나 짜장면, 제육덮밥 같은 배부른 식사, 저녁은 늦게 퇴근하고 배달음식, 그리고 습관처럼 마시는 콜라. 주말엔 대부분 누워서 TV 보거나 게임, 운동 생각은 늘 하지만 시간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쉬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복부는 조금씩 나왔고 최근 들언 늘 피곤하고 소화도 더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당분이 많은 음료와 운동 부족만으로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게다가 간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각이 잘 안 돼요.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지방간염이나 간경화로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이 문제였구나 하고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 민수 씨는 조금씩 생활을 바꿔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블랙커피와 삶은 달걀로 시작, 점심은 반찬 중심으로, 흰쌀밥은 절반만, 퇴근 후엔 저녁 대신 간단한 샐러드나 닭가슴살 도시락.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매일 30분 걷기 습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피곤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체중이 조금 빠지고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피로감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다시 받은 간 수치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초음파에서도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처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에서 조용히 망가지는 간. 이게 바로 지방간의 무서운 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만으로도 간은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약 없이 회복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한 번쯤 건강검진 결과와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수 씨처럼 지금부터라도 간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간은 분명히 그 노력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지방간이라는 말, 요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혹시 지방간일까요? 하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실 간은 웬만큼 망가지기 전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말합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간 안에서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계속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간이 굳는 간경화. 심할 땐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간은 흔하게 발생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지방간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조용히 몰래 오랜 시간에 걸쳐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죠?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지방간은 꼭 술 때문에만 생기진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들이 서서히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에게도 지방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게다가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겉은 날씬해도 내장에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형인 경우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방간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지방간이라고 하면 흔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에게도 지방간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사, 단음료 섭취가 많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체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보면 마른 사람인데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는 말랐어도 내장 지방이 많은 체질, 즉 마른 비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에만 살이 몰려 있는 분들, 허리는 가는데 배는 나오신 분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겐 운동 부족과 식습관 문제로 지방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죠. 또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속 염증 반응이 올라가고 간에도 영향을 줘서 지방이 잘 쌓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방간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의 병이 아닙니다. 딱히 특별한 증상이 없고 젊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확인해봐야 하는 건강 문제인 거죠. 꼭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른 사람에게도 지방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만 나온 복부 비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단음료, 기름진 음식 즐기는 사람 모두 해당 가능성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지방간을 줄이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간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은 늘리고 간에 기름을 들이붓는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식사만 바꿔도 간이 훨씬 가볍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 첫 번째, 채소류. 특히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해독 효소를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좋고 당 흡수도 천천히 되죠. 하루 한 끼에는 꼭 채소 반찬을 곁들여 보세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 두 번째, 생선과 견과류.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 세 번째,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 튀김용 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조리하면 간에 쌓이는 나쁜 지방 대신 좋은 지방으로 대체됩니다. 지방간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당한 기름은 필요하니까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 네 번째, 커피. 의외일 수 있지만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간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는 오히려 독입니다. 커피 마시고 싶다면 아메리카노 또는 블랙으로 드세요.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 지방간의 나쁜 음식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간의 나쁜 음식.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간식,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빵, 과자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스는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간이 기름으로 덮이는 셈이죠.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당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지방간의 나쁜 음식. 두 번째,
튀김, 햄버거, 피자 같은 고지방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해서 지방간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주 1, 2회 먹는 것도 꾸준하면 위험합니다. 지방간의 나쁜 음식. 세 번째, 흰쌀밥, 흰빵 등 정제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데 관여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죠. 흰쌀보다는 현미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꿔보세요. 지방간의 나쁜 음식들. 네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등 나트륨 과다 가공식품. 이것에는 염분이 많고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방부제와 첨가물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하루 3끼 중에서 딱 한 끼만 바꿔도 간은 훨씬 덜 지치고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내 간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말, 이제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영상 보신 김에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녹색 채소 한 봉지, 블랙커피, 그리고 통곡물빵 하나 골라보세요. 그게 바로 간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방간이 생겼다고 하면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지방간은 약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지방간을 줄이고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 크게 3가지만 정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음료나 당이 많은 간식,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달한 음료, 과자, 튀긴 음식,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줄여보세요.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간에 직접적으로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녹차, 간식은 견과류나 삶은 달걀처럼 간단한 단백질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30분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간은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그걸로도 충분히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걷는 습관, 이건 혈당도 잡아주고 간에도 정말 좋은 루틴입니다. 계단 이용하기, 집에서 제자리 걷기, 유튜브 홈트 따라 하기 등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해보세요. 간은 말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나 간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은 망가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검사 없이는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만 받아도 지방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간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음료와 기름진 음식 줄이기, 하루 30분, 가볍게라도 꾸준히 걷기, 1년에 한 번은 간 수치 체크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조용히 망가지던 간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은 착한 장기입니다. 티도 안 내고 불평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이 아프지 않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건강검진.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면 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례나 음식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간센터의 간질환 전문의 박견수 교수는 한 건강정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을 단순히 간에 지방이 껴있는 상태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명확한 간질환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비알코성 지방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염, 간섬유와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말처럼 지방간은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니라 간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지방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비만 인구가 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지방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이건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부족하고 탄수화물 많이 먹는 현대인 전체 문제인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2잔의 블랙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비알코성 지방간 위험이 44%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설탕과 프림 없이 마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커피, 생선, 채소 같은 식품이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방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무증상으로 수년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간 수치 이상, 복부 불편감, 심지어 간경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간 질환은 미리 알고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을 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병이 됩니다. 지금 내 간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검사해보고 오늘부터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내 간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의 원인부터 좋은 음식, 나쁜 음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보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상태지? 이건 괜찮은 건가?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 하나씩 짧고 정확하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궁금증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마른 편인데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마른 지방간도 실제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간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음료 과다 섭취가 주원인입니다. 체중보다 식습관과 활동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방간은 간염이나 간암으로도 발전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간염, 섬유와 간경변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간경변은 간암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죠. 하지만 초기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중요해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안 좋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과일을 안 먹을 순 없죠. 한 번에 소량씩 통째로 섬유질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 반 개, 바나나 1개 정도. 운동은 꼭 유산소 해야 하나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나요? 둘 다 좋지만 유산소 운동이 지방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이는데 직접적이죠.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병행하는 것. 걷기, 간단한 스쿼트나 플랭크도 추천드려요. 지방간 약은 없나요? 꼭 운동하고 식단으로만 고쳐야 하나요? 현재까지 비알코성 지방간에 대한 확실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약보다는 식이 조절과 운동이 1차 치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 수치가 심하게 높거나 염증이 동반된 경우 의사가 필요시 간보호제나 콜레스테롤 조절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 없이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방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조기에 알고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는 병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식습관과 운동은 병원약보다 더 효과적인 생활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탄산 대신 물 한 잔, 흰쌀밥 대신 잡곡밥.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간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